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그 습관 하실 건가요? 매일 밤 똑같이 하시는 그건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1세 김모 할아버지가 119로 실려오셨어요. 부인이 새벽에 깨어보니 옆에서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이 흐릿하셨대요. 혈압을 재보니 18만 110이었습니다. 정상은 1만 2080이에요. 심전도를 찍었더니 심방세동이 발견됐고 뇌 CT에서는 작은 경색 징후가 보였습니다. 가족분께 여쭤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매일 밤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대요. 저녁 9시에 혈압약 드시고 10시에 소주 2잔 마시고 11시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12시에 주무신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자다 쓰러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 하나라도 하고 계시면 여러분도 어느 날 새벽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39년째 응급실에서 심혈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특히 새벽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매년 겨울마다 수십 분이 잠자다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오세요. 그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이 똑같아요. 강서구의 김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이제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 재발 위험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하던 습관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건강하게 산다고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매일 똑같이 하는 게 나쁠 게 뭐 있어? 맞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좋아요. 하지만 그 습관의 내용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심장도 쉬고 혈관도 쉬고 뇌도 쉬어야 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이 과열되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가 위험합니다. 이 시간대에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자는 동안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습관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 하나라도 하고 계시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4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방 모 할머니 경우입니다. 이분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뇌졸중 예방된다는 걸 보셨대요. 그날부터 매일 밤 자기 직전에 물 2컵을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3개월 후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906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어지러움증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혀서 출혈이 있었고요.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숙면을 못하죠. 깊은 잠을 못 자면 심장과 혈관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옵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낮은데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어지럽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어두운 새벽에 넘어지면 머리나 엉덩이를 다치기 쉬워요. 부산의 박 할머니는 머리를 5반을 꿰매셨어요.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앞으로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했습니다. 물은
저녁 7시 전에 충분히 드시고 자기 전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만 드시기로 하셨어요. 물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오전과 오후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조금만 드세요. 특히 자기 직전 이 시간은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고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3세 이모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생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특히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20분, 30분씩 몸을 담그시면 피로가 풀리고 잠이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시고 나와서 침대에 누우셨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대요.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부인이 119를 부르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어요.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해요. 이때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확 늘렸다가 놓으면 튕기는 것처럼요. 특히 겨울에는 더 위험합니다. 따뜻한 욕실에서 차가운 방으로 나오면 온도 차이가 10도, 15도까지 납니다. 이 순간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폭발하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약한 혈관은 터지고 좁은 혈관은 막히는 거예요. 대전의 이 할아버지는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심장 혈관 두 군데에 스텐트를 넣으셨습니다. 지금은 뜨거운 물 목욕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만 하시고 샤워는 자기 이 시간 전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샤워나 목욕은 자기 최소 2시간 전에 하세요. 그래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미지근하게 하세요. 뜨겁다고 느낄 정도면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나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저녁에 혈압약을 드시고 술을 마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5세 최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저녁 9시에 혈압약을 드셨어요. 그리고 10시쯤 되면 잠이 잘 오게 소주 한두 잔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사셨대요. 올해 2월 어느 날 새벽 3시 부인이 깨어보니 할아버지가 코를 심하게 골고 계셨대요. 평소보다 소리가 크고 이상했습니다. 깨우려고 했는데 안 깨시더래요.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뇌출혈이었습니다. 혈압이 21만 12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혈압약과 술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술은 처음에는 혈압을 낮추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 1시간에서 2시간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후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새벽 2시, 3시쯤이죠. 여기에 혈압약까지 작용하면 혈압 조절이 엉망이 됩니다. 너무 낮아졌다가 갑자기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특히 뇌혈관은 약해서 압력 변화에 취약해요.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광주의 최 할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뇌출혈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살아나셨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걷지는 못하십니다. 술은 완전히 끊으셨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저녁에 약 먹고 술 마시는 건 자살 행위예요. 잠이 안 오시면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코골이가 심한데 그냥 주무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0세 정모 할아버지 경우입니다. 이분은 코골이가 아주 심하셨대요. 옆방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코를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숨이 멈춰요. 10초, 20초, 심할 때는 30초씩 숨을 안 쉬시다가 갑자기 콱 하고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부인이 걱정해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코 좀 고는 게 뭐가 문제야? 다들 그렇게 자는데 하시면서 안 가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부인이 깨어보니 할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흔들었더니 그제야 콱 하고 숨을 쉬셨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셨는데 수면다원 검사 결과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시간당 무호흡 횟수가 45회였어요. 정상은 5회 이하입니다. 1시간에 45번이나 숨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산소 포화도도 밤에 80%까지 떨어졌어요. 정상은 95 이상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명적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추면 뇌와 심장에 산소가 안 갑니다. 몸은 질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깨어나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게 하룻밤에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심장과 뇌가 쉴 틈이 없어요. 밤새 응급 상태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마비가 옵니다. 잠자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3배 높습니다. 뇌졸중은 4배 높고요. 그리고 치료 안 받으면 10년 내 사망률이 40%예요. 잠이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인천의 정 할아버지는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잘 때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건데 이 기계가 지속적으로 공기를 넣어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하셨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졸림이 사라지고 혈압이 14,090에서 12,580으로 떨어졌어요. 3개월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부인도 이제 밤에 편하게 잔다고 좋아하셨어요. 코골이가 심하신 분, 특히 중간에 숨이 멎는 분은 반드시 병원 가세요.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치료 가능한 병이에요. 양압기, 구강장치, 심하면 수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다 쓰러지는 어르신들의 4가지 공통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전 물 많이 마시기,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혈압약 먹고 술 마시기,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방치하기.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하고 계시나요? 이 4가지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은 가장 위험한 시간대예요. 몸이 가장 약해져 있고 혈압이 불안정하고 혈액이 끈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습관까지 더해지면 심장이나 뇌가 버티질 못합니다. 제가 39년간 수천 명을 봐온 결과 새벽에 쓰러지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습관들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몰랐다. 설마 이 정도로 위험할 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저녁 7시 전에 하루 필요량을 다 드세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입만 축이세요. 둘째,
샤워는 자기 이 시간 전에 하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미지근하게 하세요. 샤워 후에는 가운을 입고 천천히 체온을 낮추세요. 셋째, 혈압약 드시는 분은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특히 저녁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잠이 안 오시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세요. 넷째, 코골이가 심하면 병원 가세요.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받으시고 수면 무호흡증이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다섯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혈압이 변합니다. 여섯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일곱째,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부른 상태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수면 질이 떨어집니다. 여덟째,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바꾸세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7세 할아버지셨는데 매일 밤 술 마시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물 많이 마시고 주무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간신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로 모든 습관을 바꾸셨어요. 술을 끊고 샤워는 저녁 일찍 미지근하게 하고 물은 낮에만 드시고 수면 무호흡증 치료도 받으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번 죽다 살아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손주들 얼굴, 아내 얼굴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습관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습관을 바꾸세요. 어렵지 않아요. 술 끊고 물 줄이고 샤워 시간 바꾸고 병원 가면 됩니다. 오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밤부터 안전하게 주무세요.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세요.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아빠 쓰러지셨다는 전화 안 하게 하고 싶으시죠? 배우자와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잠자는 습관을 바꾸세요. 주변 어르신들도 챙겨주세요. 자기 전에 술 드시나요? 코 심하게 고시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새벽에 쓰러지셔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친구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정말 생명과 직결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알면 한 분이라도 새벽 응급실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건강, 심장 지키는 법,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혈압약 먹는데 술 조금만 괜찮나요? 코골이 치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샤워는 아침에 해도 되나요? 이런 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 시간입니다. 제대로 주무셔야 심장도 쉬고 뇌도 쉬고 혈관도 회복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이 시간을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 세상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제발 안전하게 주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손주들과 아침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배우자와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밤부터 습관을 바꾸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